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오늘 내용은 2022학년도 정시 추가 모집도 전략이 필요하죠 라는 내용인데 진짜 약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 이전에 지난 영상 먼저 시청하시면 좋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여기 클릭하셔서 이 영상 이전 거 안 보셨으면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로 정시 추가 모집의 주의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미 수시에 합격을 했거나 추합이나 뭐나 어쨌든 합격을 했거나 정시에 등록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오후 4시 이전까지 등록 포기를 하시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한 대학을 포기하고 내일부터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한다는 건 상당히 모험에 따르는 거잖아요. 합격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고 하니까 재수를 이미 생각하시거나 등록한 대학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한 분만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정시 추가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정시 추가 모집은 전국적으로 162개 정도의 대학이 정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론적으로는 162개의 대학에 모두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요. 네, 다음은 작년에 정시 추가 모집을 했던 대학 중에 여러분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만 아래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대학 말고도 총 160개 정도의 대학이 정시 추가 모집을 하는데 주로 인서울, 경기권, 지방거점 국립대, 국공립대학, 의치안, 올해는 여기에 약학과도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죠. 이런 데는 미달이어서 추가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정시 추가 모집의 경향과 흐름.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제 정시 추가 모집에 이제 지원을 하실 텐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겠죠. 첫 번째로 상위권 대학은 추가 모집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서울에 예를 들면 성균관대나 이런 데는 추가 모집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홍대 정도가 작년에 추가 모집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인서울 대학이고요. 주로 지방에 모집 인원이 많고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순서대로 모집을 하고요. 서울은 작년에 한 3% 정도, 경기는 한 5% 정도의 모집 인원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인서울대학은 보통 전체 모집 인원이 30명, 25명 이렇게 전체 한 대학의 모집 인원이 이렇게 적고요. 학과로 가면 한 명을 뽑거나 두세 명 이내에 거의 그런 식의 한 명, 두세 명 이내에 학과에 모집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 뽑는 원래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정시랑은 모집 인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500명대에 모집을 한 학과들도 생길 거예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왜냐면 애당초 정시 모집에서 미달이 난 학교들도 많았거든요. 이런 학과들이 생길 거예요. 이런 이유는 학령 인구가 감소한 이유도 있고요.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지방은 정시 추가 모집이 정시 모집만큼 많이 하는 대학도 있을 거고, 올해는 작년보다 그런 인원이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이 이론상으로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인서울의 기준으로는 60대 1이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에 작년 광운대학교의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의 경쟁률을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마치 논술 경쟁률 같네요. 평균이 62.46대 1이니까 다 모집 인원이 한 명, 많아야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집 인원이 엄청 적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률이 초대박 터집니다.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네 번째, 모집 인원 변동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생길 수 있어요. 모집을 처음 시작한 2월 22일 날은 26,000명 정도였는데 모집이 끝날 때는 36,000명 정도가 실제로 대학에서 모집을 하려는 인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차이가 10,000명 정도니까 그 며칠 사이에 10,0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계속 대학이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측이 요때 우리 모집 인원 업데이트를 합니다 한 때에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변동사항 주로 늘어나겠죠? 혹은 어떤 학과가 모집을 안 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휴학 기간에 결혼이 생겨서 모집 인원을 다시 늘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는 모든 대학의 원서를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학교 안에는 여러 학과의 원서를 쓰는 건 불가능해요. 한 학교당 원서는 한 장만 쓸 수 있고요. 일부 대학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거의 다 한 장만 쓸 수 있고요. 정시 추가 모집은 그 모집 요강을 대학이 발표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정시의 내용과 정시 모집 요강, 지난 1월, 2월간 했던 정시 모집 내용의 형식이 그리고 내용 면에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가 다르냐면 모집 인원이 학과별로 매우 적고 인서울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전형 일정이 원서 접수도 짧고 합격자 등록 기간도 짧고 수업 일정도 계속 빡빡하게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7일 정도 안에 모든 게 끝나버린다라는 것만, 긴박하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추가 모집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론상으로는 모든 대학의 원서를 써버리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 가지는 어떤 대학의 학과에 지원할 거냐 말 거냐는 뭐로 결정하면 되냐면 그 대학에 이미 발표된 지난 정시 합격 컷, 이 정시 합격 컷으로 지원 여부를 따지시면 돼요. 모집 인원이 1명이나 2명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묻지마 지원을 하는 그런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점수를 남겨서 지원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시 추가 모집 합격 컷은 작년 입결이나 올해 이제 예상했던 그런 합격 컷 정도에 조금 높거나 대부분은 그 아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을 할 때는 막 묻지마 지원을 하지 마시고 이미 정시 때 이 대학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학과들 다시 한번 싹 생각해 보시고 그런 학과들 위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점수가 너무 낮은 대학교에 내가 점수를 남겨서 지원할 필요는 없죠. 그런 대학은 별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매력적이지도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지원을 하실 때는 작년 또는 올해 예상 합격 컷을 기준으로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많이 남겨서 지원하실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겠고요. 이미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월요일인데 내일부터 추가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추가 모집의 대학은 매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의 글 중에 보면 작년 추가 모집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들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 대학 가고 싶었다, 마음에 든다, 지원하고 싶다 이런 학과들을 오늘부터 열심히 찾아보고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고 작년 입결 정도를 따져보면 되는데 모집 정원이 1명이다 보니까 합격 컷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누구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신 있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서 접수를 처음 시작한 날은 26,000명이 모집 인원이었지만 끝날 때는 36,000명이 모집 인원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 중에 10,000명 정도의 추가적인 결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미리 띵 해버리지 마시고 왜냐면 어떤 학교에 어떤 대학교에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드는 과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과가 첫날에 보니까 모집을 안 하네? 그렇게 해서 차순위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을 했는데 새롭게 모집 인원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대학이 모집 인원을 최종적으로 공고하고 나면 그건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에 다 공고를 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언제 모집 인원 변동을 예고할 거야.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하고요. 제가 아까 국민대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해봤더니 10차시까지 10번 정도의 모집 인원 변동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모집 인원을 딱 확정하고 나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학과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죠. 미리 그 대학에 써버리면 다른 더 좋은 학과가 신규로 모집을 1명이나 2명 할 때 이미 써버리면 한 학교에는 1명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주요한 대학들의 원서 접수 마감일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올해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걸로 예측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내일 이제 아침 9시 넘어서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딱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빨간색은 지방거점 국립대, 파란색은 인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대학에 파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시에 가나다고는 다 떨어졌거나 혹은 합격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요. 그치만 급하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 추가 모집 일정은 모든 일정이 긴박해요. 내일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사실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합격해도 가지 않을 대학에 선택을 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항상 원서 접수를 하면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는 내가 여기에 됐을 때 정말 기분 좋게 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니면 여러분 어차피 재수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의 마지막에는 따져보셔야 돼요. 무작정 막 묻지마 지원을 하고 나서 합격을 막 한 5, 6군데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막 그러면 등록 포기하고 새로 등록하고 막 이렇게 절차상으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면 괜히 썼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학거리 혹은 그 대학의 인지도 이런 걸 고려해서 합격해도 기쁘지 않은 대학을 쓰는 건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62개의 대학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성적대가 높으면 인서울의 몇 개 대학만 고르면 되는데, 물론 올해는 의치안이나 약학과의 모집 인원도 작년에도 있었고 또 학과별로 1명이나 2명, 의예과 같은 경우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최상위권 지원자니까 그냥 쭉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문제예요. 점수는 낮은데 그러면 대학들이 너무 많고 듣보잡 대학이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순서가 있어요. 보통 인지도의 순위가 명쾌하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인지도의 순위가 명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서울 중하위권 대학을 1순위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10개 정도의 학교가 있죠. 서울대를 제외하면 9개 정도의 강원대,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부산대, 경상대, 경북대, 제주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교들이 좋아요. 등록금도 싸고 3순위는 인서울 하위학과. 자, 대학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순위는 지방거점 국립대는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 그 다음에 5순위는 집에서 가까운 나머지 대학.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대학의 순위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순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그 다음 여러 곳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서 접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 곳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입학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아야 실제로 중복 합격이 됐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등록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등록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빨리빨리 행동해야 될 게 많아요. 정시 추가 모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에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대학별로는 하루 모집하고 바로 취업 발표하고 끝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 다음 마지막 6번으로는 정기적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대학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대학 어디가에 여기 클릭해 보시면 대입 전략 자료실에 모집을 하는 정시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은 모두 다 한꺼번에 엑셀 파일 같은 형태로 주어져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여러분이 나 이 대학 학과 가고 싶다라는 걸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그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모집 요강도 살펴보시고 언제 모집 인원 변동을 예고하는지도 잘 따졌다가 계속 방문해서 수시 각각으로 변한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정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시 추가 모집에 대한 지원 전략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내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